지난해 미국의 이른바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떠들썩했지야. 한국에는 또 부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래저래 추측을 해봤었는데야. 얼마 전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이 부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했더라고요.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예, 김재나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김재나 과장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을 보니까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실제 주거와 직장 출퇴근 등을 반영해서 경제 단위를 통근구역으로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산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시군구 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출퇴근하고 또 소비하는 흐름을 반영해서 통근구역 단위로 지역을 재편해서 분석한 것이 특징인데요. 부산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제로 통근과 소비가 긴밀하게 연결된 김해시, 양산시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부산권 통근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통근구역으로 묶어서 조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통상 충격은 시군구 같은 행정구역 경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산업과 기업이 움직이는 실제 경제권 단위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가 좁고 도시 간 거리가 가깝고 또 교통망이 촘촘해서 지역 간 경제적 연결이 굉장히 강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수출 충격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노동력이나 소비 서비스 수요 이동을 통해서 인접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런 연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통근 구역을 분석 단위로 사용했고, 그래야 각 지역의 충격과 그리고 권역 간 파급 효과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김해 양산이면 다 출퇴근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권 네, 그렇죠. 충분히 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가 부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 규모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부산에 미치는 직접 충격만 놓고 보면 향후 7년 동안 부산의 대미 수출 감소량은 취업자 1인당 5,120달러로 추정됐고요. 감소 규모로는 이제 전국 34개 통근 구역 중 19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7년간 부산의 총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0.3%포인트 낮아지는 수준으로 34개 통근 구역 중 16위, 그러니까 중간 정도인데요. 정리하면 부산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 노출만 보면 중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울산, 창원 등 주변 지역 간접 효과까지 반영하면 그 결과가 또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산이 자체적으로 관세 충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처럼 인접한 제조업 지역에서 발생한 무역 충격이 부산으로 넘어오는 간접 효과, 그러니까 주변 지역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네네. 부산 경제의 직접 효과와 그리고 주변 제조업 도시 충격의 파급 효과가 합쳐지면 부산의 총고용 증가율 감소폭이 연평균 0.3%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확대되고 그 순위도 16위에서 전국 8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울산, 창원 굉장히 인접 지역이고 같이 이렇게 산업을 도모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당장 뭐 자동차며 석유화, 기계철강 이런 관세 민감한 제조업이 특히나 울산, 창원, 부산 인접 지역이 많이 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수출 제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를 확대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 관세에 민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이나 창원 같은 지역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울산, 창원 등 제조업 중심 도시의 침체가 부산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울산, 창원 같은 제조업 지역에서 수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 생산이 줄고 또 그에 따라서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인접 지역에 소비와 서비스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울산이나 창원에서 부산으로 와서 했던 쇼핑, 외식, 문화가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부산의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부동산 등 서비스업 수요가 감소하고 이것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경로는 산업 공급망을 통한 전이인데요. 울산, 창원 지역 기업들이 이제 수출 감소로 생산을 줄이게 되면 그 기업의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거나
뭐 물류, 정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부산 지역의 협력업체들의 주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충격이 단순히 뭐 울산이나 창원 같은 제조업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근 소비 흐름과 그리고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산의 고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없지만 주변 지역의 충격 이게 또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내신 건데 네.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산은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예.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출 타격이 한 중간 수준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주변 제조업 도시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제조업 충격이 소비나 서비스, 고용 등을 통해서 부산으로 파급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되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대외 통상 충격의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산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봐야 한다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번 분석은 대미 수출 충격만을 가정한 것인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중국발 저가 공세, 고환율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도 더 커지는 거겠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대미 수출 충격만을 감안한 분석인데요. 네네.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양상이라든지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경쟁 정도 그리고 최근의 고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실제 영향은 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조금 더 나빠지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그 인근 지역의 제조업 위기가 소비 고용 감소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뭐 도시별 지자체별로 대응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결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번 연구 결과는 결국에 부산 경제가 주변 제조업 도시와 묶여서 그 움직이는 생활권 경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직접 타격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면 그 주변 지역 충격이 부산의 소비와 고용 감소로까지 전이되는 흐름을 막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보고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산업별 비교 우위를 고려해서 지역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그 관세 충격이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제조업이 충격을 받으면 수출이 줄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과 같은 비제조업까지 포함해서 산업 전반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대응도 각 지역이 잘하는 산업을 분담하고 또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 창원, 경남은 제조업 기반이 강하니까 예. 그런 고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 물류, 금융 서비스의 강점을 살려서 그런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이렇게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 사주를 묶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뭐 지금 행정통합도 나오는데 이 행정통합이 이루어져도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이 수치를 보니까 좀 느껴집니다. 그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산업 구조 전환과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강점이지만 주변 제조업 둔화가 부산 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가 중요해 보이고요. 또 대외 충격이 이렇게 상시화되는 만큼 지역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경제가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과 그리고 최근 AI 확산 등 이런 대전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또 지역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부산 경남 행정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유미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결국에 이번 연구 결과가 말하는 핵심은 부산 경제가 부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또 부울경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경제 생태계라는 점인데요.
통상정책 변화처럼 외부 충격이 커질수록 단일 도시 단위의 대응에는 한계가 좀 분명해지고요. 네네. 앞으로는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산업, 고용, 인프라를 광역 차원에서 함께 설계하는 논의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나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부 요렇게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남기겠습니다.